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 채널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자, 보시면 지수가 2041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040선 위로 그래도 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50선은 일단 오늘 회복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장 초반엔 그래도 2050선을 좀 사수하는가 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고요. 결국엔 또 똑같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 상해 종합지수 지금 1%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진우 소장 이야기대로 홍콩 항생지수와 또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3% 현재 항생지수는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정책 당국의 금리나 이 주가에 대한 부양이 좀 덜 영향을 받는 항생지수가 지금 우리 지수와 비슷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사주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어느새 1,680억 원대까지 늘어났고 기관 개인이 동반 매수하는데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삽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매수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686.29포인트, 3.74포인트입니다. 일단 저희 오늘장 내일장 시작한 지 한 45분 정도 지났는데 45분 사이에는 조금은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사실 뭐 줄였다고 해도 큰 줄임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695부터 684까지 빠진 뒤에 686 한 1포인트 정도 전 시간대보다 1.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결국에 기관도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21억 원 매도합니다. 금융투자가 144억 원 매수해주고 있긴 한데 프로그램 쪽으로 투신 연기금이 모두 매도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544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만 624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조정이 좀 나옵니다. 1183원대까지 밀리면서 일단 달러 강세가 이번 주에는 주초부터 진정이 돼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뭐 위안도 마찬가지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도 뭐 그다지 좋진 못한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정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2,050선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이내 좀 다시 한번 2,040선까지 좀 위태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테마로 인한 주가의 등락폭이 갈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이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게임 업체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시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파라빅스 같은 대표적인 대장 그 게임주들의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이번 질병의 분류 변경으로 어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또 게임 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정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ASF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동물 사료, 의약품과 이 닭고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성사료, 우진비엔지, 대한유판 같은 이 사료와 그리고 이 동물 의약품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림과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이 돼지고기 대체제로 닭고기가 부각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면세점과 어떤 백화점의 이 본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세계도 최근에 주가 하락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본업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백화점과 이 관리기준 기준점 성장률이 4월이 전년 대비해서 5%를 기록했고 5월은 현재까지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원화 약세가 좀 심하게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국내 백화점의 수입 럭셔리 카테고리의 가격 승진이 높아지는 점도 2분기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3분기에도 에르메스가 좀 오픈 예정으로 3대 럭셔리가 좀 갖춰져 있는 게 이 면세점 쪽에서의 신세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말씀드리면 29만 4천 원,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신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신 소장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샘코입니다. 샘코. 샘코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행기 완제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보잉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어버스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혜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애플, 삼성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삼성이 양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행기 완제품, 비행기로 하죠. 비행기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가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제주도를 가더라도 비행기를 탈 때 대부분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사 걸 타고 가는데, 그때 그래서 보잉사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하니까 에어버스사를 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에어버스사가 오르고 보잉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제기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어버스사라던가 보잉사 이런 업체에다가 약간 어떤 부분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그 수준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샘코는 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전 세계 5개사만 제작 가능한 도어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삼성전자에 되고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에서 휴대폰 생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샘코 같은 경우에 도어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 루트를 보면 최종 고객은 역시나 완제기 업체들이죠. 여기 보면 에어버스, 에어버스 대표적인 A350 여기 있고, 보잉사, B737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최종 고객이고 이게 미쓰비시사도 있어요. 일본은 왠저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좀 배가 아프죠.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셈코가 제공을 해서 에어버스의 그 자회사를 통해서 미쓰비시 비행기 완제사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티어 1, 티어 2로 구성되어 있고요. 티어 2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그 도어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걸 해요. 승객용 도어, 화물용 도어, 장비 점검 도어, 뭐 전자장비 점검 도어, 단품 및 조립, 화물용 도어 구조물, 구동 구조물, 낱개 구조물, 꼬리 날개까지 해서 여기 보면은 셈코가 이제 카이, 그렇죠? 카이,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에 납품을 해서 보잉사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보잉의 B737-777 혹은 뭐 에어버스의 A350, 미쓰비시의 MRJ 이런 그 최종 그 비행기로 가는데 뭐 티어 2나 티어 1에 속해 있고 셈코가 이런 전체 도어 시스템을 납품을 한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을 봤더니 뭐 우리가 문짝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200여 개 품종과 만여 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도어 한 짝에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행기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탈출을 어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게 그 허드슨 강의 그 기적이라는 영화, 실화로 한 영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강가에 갔을 때도 다 여기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데 문으로 다 탈출을 하죠. 도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뭐 그 굉장히 고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고, 비상 동력 장치, 바로 이거예요. 셈코가 개발한 제품의 특징이 있는데 뭐 기존의 타사 제품들보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동력 장치는 세계에서 2개 회사만이 제작 중이다. 그리고 항공기 도어 자체 개발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셈코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뭐 5손가락 혹은 2손가락에 들어가고 있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사의 주요 기종에서도 셈코를 선택을 했구나, 직간접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코스닥의 아스트라는 업체는 주가가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셈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번 달에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지금 고가상으로 124.12%를 폭등을 해서 거의 뭐 포텐이 터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해서 계속 그냥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쭉. 근데 지금 이번 달의 상승으로 지금 17년도 9월 달에 12,250원에 지금 거의 근접하는 11,900원을 지금 찍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지금 오늘 다시 5%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계속 호가가 50원 단위로 계속 뭐 몇 주씩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봉이 막 움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이 기업이 탄생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상승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 국영기업 중국항공공업그룹사의 자회사 SACC와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또 중국 쪽으로 진출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미국과 유럽과는 이미 선이 다 닿아 있죠. 일본과, 그렇죠? 이제 중국과도 함께 하고요. 그래서 159억 원 규모의 항공기 부품 B737 맥스 스킨 공급 계약을 했고요. 이제 여기는 티어 2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 티어 2에서 중국 국영기업으로 넘기고 다시 결국 최종적으로는 B737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드론 상용화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뭘 하냐면 LIG 넥스원, 방산 기업이죠. 그래서 그 직충돌형 소형 군용 드론을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약간 가미가제, 일본의 가미가제, 좀 역사 안 좋은데 가미가제 쪽 그런 스타일이에요. 드론이 가서 자폭을 해서 터져서 적진에 가서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어떤 과제 중에 하나예요. 총 사업 규모가 20억 원이고 전투 실험용 무인기 2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코가 민간 비행기 쪽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방산 쪽으로도 지금 지금 팔을 넓히고 있는 기업, 굉장히 유니크하고 조금 특이한 기업이고, 특이한 기업인 만큼 하는 그게 뭐 많이 하는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순간 또 6% 가까이 오르면서 11,000원을 돌파하는데, 자, 오늘도 지금 12,000원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이고 일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하겠는데, 그 이상을 간다고 하면 목표가를 더 높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지금 단주 거래로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머리 아픈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매매하는 건 좀 위험하죠. 이런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예. 이거는 근데 뭐 현상이에요. 급등하는 종목 중에 나타난. 이게 그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일부러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고. 가끔 보다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1도 있고 11도 있고 18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서로 뭐 주고받는 암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한 주로 계속 11,000원, 1,950원 왔다 갔다 하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빨간색이 막 반짝반짝거리니까. 근데 그거는 수반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면 그런 것들, 세력이 나쁜 것만 아닌 게 그 세력이 뭐 이런 그 셈코 같은 종목을 완전 컨트롤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냥 완전 정말 근거가 없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난을 치는 것들도 그런 그 사람들의 행위에 어떤 연속 성상에 있어요. 전체 그 거래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뭐 기관이든 외국인을 참여하는 그 와중에 얘네가 혼자 그냥 개인기를 발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셈코는 뭐 지금 참여해도 나쁘지 않다. 예.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막 그냥 정치 테마로 가는 것 중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막 거래량 많은 것 같아서 딱 뛰어들잖아요. 갑자기 거기다 대고 막 다 던져가지고 하한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장난질. 자기네가 이제 막 컨트롤하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기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예. 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10,000원대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10,000원대 위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때 11,800원까지 간 다음에 10,000원대에서 다시 이격을 좁히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19 프리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9만 원을 한번 결제하면 그때 얘기 드렸죠. 수능 때까지 다 전과목. 이게 되게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그 프로모션이 좀 혹하지 않아요? 인강을 나는 정말 뭐 대성학원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뭐 그 손을 벌려서 내가 서울에 기숙사를 구해서 가기에는 돈이 또 너무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 그냥 인강 듣겠습니다. 근데 또 인강이 좀 그 학생 입장에서 비쌀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대성은 19 프리패스라는 상품 일단 이걸로 엄청 끌어들였어요. 회원수를. 그래서 2019년에 28만 명에 도달될 예정이래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전년 대비 93% 증가. 근데 아마 이게 94% 증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19 프리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른 데보다 지금 싸거든요.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이 그런 쪽에서 많이 이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 그런 소식도 있고 10,000원대를 이미 돌파해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10,000원대에서 이격을 좁힌다면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앵커님이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제 탓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종목 하시죠. 네, 예. LNC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한번 벌었습니다. 예. 자, LNC 바이오 세 번째 종목이고요. 바이오 업종이 요즘에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약간 좀 사실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수사가 굉장히 긴 재판이 있을 텐데 뭐 몇 명 구속되기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으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약간 그게 뭔가 너무 특이한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좀 무리한 예측 아닌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는 사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개인기로 돌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이오주를 뭐 아예 버리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조금 LNC 바이오가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가져왔던 그 TNR 바이오 펩이랑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TNR 바이오 펩 가져왔을 때도 제가 뭐 3D 바이오 프린팅 잉크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기업에도 그런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쪽을 하구나. 지금 보면 결손 부위에 필요한 인체 조직 이식제를 의료기관에 공급을 합니다. 피부 이식제 중심으로 성형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유방외과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깨끗한 피부를 지금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고 있어요. 옛날보다 앞으로는 아무런 게 그 전 새로운 피부로 돌아가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의 R&D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착 방지제가 있고 유종 연골, 동종 연골 치료제, 동종 지방 필러, 3D 바이오 프린팅 잉크, 수화무 이렇게 어려워. 수화를 잘라야 되구나. 수화 무세포 동종 진피 의료기기예요. 네, 너무 이제 재밌게 웃으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이게 단어들이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이 IR 자료라던가 보고서를 봤을 때 바이오 업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막 되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어로 된 건 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그 기업에서 정한 명칭들이 있는데 그 명칭들이 특이하게 정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기업만 이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신약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 유사한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칭을 새롭게 명명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단어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다 아는 거는 어려운데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그걸 통해서 어떤 기술을 내놓느냐만 알면 돼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결손 부위에 필요한 인체 조직 이식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요 지금 새로운 R&D 파이프 라인들도. 그래서 새로운 걸 형성한 거 보면 된다. 아까 좀 뭐 연골이 상했을 때, 골관절염의 경우에서 연골이 상했을 때 연골을 재생해 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뭐 약간 피부가 상했을 때 인체 조직에 무리가 안 가게 이식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다 보면은 지방 필러, 뭐 프린팅 잉크 이런 것들이 다 진피 조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슈메슈티컬도 4.7% 정도 있습니다. 화장품 쪽. 근데 그 분야는 약간 그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트로 돌아와 보면 2달간의 조정. 여기서 아까 전에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 셈코랑 지금 비슷한 형국이에요. 셈코가 지금 12,000원까지 갔잖아요. 근접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인데 LNC 바이오도 거기까지 갔었어요.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을 한번 찔렀어요. 31,950원을 쭉 올라갔다가 정확히 종가로는 지금 신기한 게 3만 원이란 마디지수에 딱 걸렸어요. 지금 상장했을 당시에도 29,800원에서 31,400원이었고 3월 달에 올라갔을 때도 3850원까지 갔었고 4월 달에도 31,950원. 다 이 비슷한 가격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단계 내려왔는데 여기서 일단 다시 도전을 해야죠. 다시 3만 원대를 도전하는 지금 형국이고요.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 웰크론입니다. 자,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가 잠잠해져 있는데, 자, 지금 이거 제 생각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필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달간을 쉬었어요. 위닉스도 그렇고. 위닉스도 2달 쉬었고 웰크론 같은 경우도 2달 쉬어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보면 어디 와 있냐면 위닉스도 2018년도 고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됐죠. 그 자리에 와 있고 웰크론은 이동평균선이 전부 뭉쳐있는 자리에 와 있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습니다. 웰크론은 지금 올라간 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한번 온다. 황사 및 미세먼지가 지금 곧 온다. 그리고 더워서 날씨가 맑다고 생각하지만 날씨가 맑은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만약에 또 다뤄주고 심각하게 되면 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발령된다는 소식이 뜨면 또 웰크론이나 위닉스가 뜰 수가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리고 사계절 기승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사계절 동안 계절적 요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이클이 옵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떴잖아요. 그럼 이제 또 미세먼지 테마주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3,0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륙제관입니다.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공기청정기 에어졸관 납품한다고 해서 이것도 미세먼지 관련주로 뜬 기업인데 사실 여름철 관련주로도 한번 지금 눈여겨볼 만해요. 왜냐면 여름철에 이제 에어졸이라던가 저 목에 아이프킬라라던가 이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그 애기들 있는 집들은 모기 기피제 꼭 발라주고 그런 것들이 다 깡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캔을 만들거나 캔에 들어가는 에어 그 관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헤어 무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륙제관은 지금 여름 수혜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봄에 볼만한 종목이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냐면 5,000원대까지 빠져 있는데 5,000원대라는 자리는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부터 2009년까지 이 기업이 4,000원대에서 항상 막혔어요. 무려 10년여간을. 근데 그 부분을 2011년에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거기가 저점이 됐어요. 여러 번 확인했어요.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일단 확률적으로 우리가 대륙자간의 20년의 그 주가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확률 높아요. 5,000원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5,000원대에서 그 여름을 노리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름 관련주 아까 모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캠핑 관련주로 엮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탄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캠핑을 많이 한다. 한강에 텐트를 많이 친다. 그리고 뭐 여름에 모기가 많아져서 한강에 나가야 되는데 모기 기피제를 많이 바른다. 이러면 대륙제관, 태양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올라가더라도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알 수 있고 접근을 하기에 마음의 준비가 더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 5,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박정식 위원 바로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일단은 이렌텍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이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하락장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렌텍 별로 밀리지 않죠. 5,000원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현재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렌텍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관점 유지하시되 조금 비중이 크신 분들은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비중 축소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중을 축소했는데 혹여 내려오면은 4,57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평단 조율해서 끌고 가면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시장 하락력에 맞물려서 내려올 때는 비중 조율을 잘 하셔갖고 끌고 가시면 앞으로 크게 배터리팩 매출이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실적 성장성이 2019년에도 만약에 이어지면은 시장이 다시금 단기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긍정적인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조율로 현재 이 좀 둔화되는 시세를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렌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소외되는 자동차 부품 종목이죠. 매집력도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종목이 크게 시세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순자산 가치 2천억짜리 현재 시가총액 500억짜리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돈 지키라고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열심히 빠지는데 별로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하락장에 조금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베팅 자리는 1,470원 정도가 마지막 베팅 자리고, 만약에 1,700원대부터 모아갔다면 마지막으로 1,480원 정도의 베팅을 해서 평단을 한 1,500원대 이하로 끌어내려갖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진짜 엄청난 수익을 나중에 추후에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콤이 최근에 시세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나서 좀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를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현재 시세를 좀 잡으려면 지금 이 자리 7,85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대놓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7,850원짜리를 시가나 종가로 강력하게 무너뜨리면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너뜨리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한 8,620원 정도 내지는 8,6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의 실적 상황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228억짜리가 1,400억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재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부채가 굉장히 적고. 근데 이번에 스마트 홈 시스템 네트워크, 스마트 시티 국제 심포지엄이 28일 날 개최 예정이고, 그리고 ICT 전시회가 이번에 또 28일 날 같이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이어서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런 스마트 홈 이런 것들 5G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 IT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내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락력과 맞물려서 코컴이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까 제가 언급드린 가격권 있죠. 그게 7,850원짜리를 대놓고 한번 짧게 기술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유비벨록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하락장과 맞물려 밀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가격권이 6,39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수익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리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지금 지배자본 총계가 666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463억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속회사가 많은 기업들은 이 연결 자본 총계가 굉장히 크게 잡히거든요. 근데 이 유비벨록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유비벨록스의 순자산 가치는 지배자본 총계 아니면 별도 이런 재무제표로 봐야 순자산 가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지배자본 총계로 보면은 666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463억이니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극단적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 저번에 찍었던 4,500원짜리가 좀 극단적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뭐 1,700도 내려갈 수 있다, 뭐 1,500도 내려갈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이 종목은 4,500원이 한계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락장에 이런 종목 평단만 잘 만들어 끌고 간다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시가총액이 600억을 찍을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평단을 만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이번 하락장에 내려오면은 근데 내려오지 않는다면 뭐 철저하게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 위아래로 매매를 철저하게 손절 내지는 아니면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추후 스마트카나 아니면 커넥티드카 이런 자동차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매집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날아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 또한.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종목은 TS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종목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1,487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971억으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역시 최근 하락장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가 오늘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가격권이 8,900원인데 이제 그 자리를 살짝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세가 나오면 만약에 내가 많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축소해서 내려가면은 평단을 만들 생각을 해야겠죠. 생짜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중을 축소해서 이 상태로 만약에 시세가 밀리면 7,400원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8,000원 정도에 만들어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제 긴 시간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좀 시장의 조정력을 이용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평단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시고 조금 이제 시간을 길게 잡고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지금과 같은 하락장 나온다면 살짝 뭐 도망쳤다가 관망하시다가 재접근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비중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철저한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5종목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 인텔리안테크 말씀해 주셨죠? 네. 결과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네요. 지금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입니다. 이것도 사실 비행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그 셈코는 비행기 그 문짝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 서비스하는 항공사들 많잖아요. 인터넷하고 그것도 이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벤져스랑 관련돼 있어요. 뭐냐면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들어갔거든요. 스페이스X라고 앨런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앨런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쟤는 뭐 하는 거야? 아이언맨도 그러죠. 쟤 뭔 짓 하는데 저런 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새로운 걸 개발했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맨날 욕을 먹고 저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도 지금 우주의 꿈을 꾸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지금 그 5월 말에 60개 위성 발사를 계획 중이에요. 이번 이제 뉴스가 나올 건데 60개 위성 발사를 1차로 4,400여 개, 최종적으로 12,000여 개 위성 군집을 구축하는 게 목표래요. 아예 보통 사람들과는 꿈이 다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타링크 위성 탑재 로켓, 앨런 머스크 지금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거를 해놨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위성을 탑재한 팔콘 9라고 이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 이건데 지금 보면은 초소형 위성 송신국 그리고 고도 2,000km 이하 인공위성 궤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떠오르게 되면 기존 인공위성 궤도와는 다른 음영 지역에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차세대 위성통신 궤도로 주목받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해상 그 안테나가 가장 그 비중이 높은데 이제는 우주로 진출하려는 꿈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꿈을 갖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만 원대에 지금 안착을 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29,700원, 뭐 3만 원 이런데 3만 원대 안착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제가 보기엔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주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이기 때문에 꼭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지금 디지털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이 지금 10,000원대를 장악을 지금 거의 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3달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봄학기도 시작이 됐고 봄학기부터 벌써 이제 달려야 돼요. 수능까지는 오래 남은 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실패를 하면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여기다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 이게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학구열과 함께 디지털 대성은 10,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름처럼 대성할 주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디지털 대상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식 전문위원은 풍강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 다음날 바로 손절 처리됐습니다. 손절 처리됐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바로 손절 처리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언급드린 가격권이 한 3,600원대였는데 예. 그 다음날 바로 밀리면서 3,550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움직였고 급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줬죠. 예. 역시 손절 라인 짧게 잡은 게 예상이 아주 잘 들어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끌고 가도 솔직히 될 만한 종목이긴 해요. 풍강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 기업입니다. 600억짜리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00억이라서 빠져봤자 여기서 한 대략 10% 정도 더 빠지는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제 강력하게 정치 테마로 움직였다 보니 쉽사리 또 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대로 시세 또 2,000원대 중반대까지 또 다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철저하게 좀 리스크 대응을 시켰고 지금 리스크 대응이 잘 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일단 뭐 손절 처리가 된 거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코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것도 예. 기술적 접근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이 강력하게 2연속 터지고 거래량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거의 뭐 첫 양봉 시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때쯤 되면은 일정 부분 이제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7,850원 정도에 대놓고 한번 건드려 보시고 이탈이 된다면 빠르게 손절 처리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이탈이 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온다면 짧게 한 대략 8,500원, 8,600원 정도 수준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7,850원에 공략을 꼭 하시고 7,800원으로 제가 손절 라인을 정해드릴게요. 진짜 짧네요. 네, 이건 짧게 공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특징은 CJCV입니다. 예. CJCV가 오랜만에 오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주가가 안 좋았죠. 극장에서 천만 영화도 많이 탄생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한 3번의 그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지금 3번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빠질 다리가 거의 없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CGV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분명히 CGV는 성장하는 기업인데 3년 이상 지금 하락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3년 이상 하락하는 종목은 없다고 지금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년째이기 때문에 이게 양봉으로 전환해서 끝나는 연말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CJCGV가 이제는 바닥에서 부진 탈출을 할 계기를 마련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의 특징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봉준호 감독님이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뭐 최고 작품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관련주가 역시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른손 ENA입니다. 거의 뭐 점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칸 영화에서 그렇죠. 지금 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192개국에 이미 지금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관련 지금 바른손 ENA가 상당히 지금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바른손 계열사죠. 바른손도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배급사인 지금 CJENM도 같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실섭 소장님이 언급하신 종목 CGV도 네. 관련 지금 섹터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 영화 관련 주들이 이 힘든 장세에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시세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한번 길게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9876번님의 MC넥스 13,500원에 비중 100% 이 한 종목에 모두 다 지금 투자를 하신 건데 신소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올인하셨네요. 예. 자, MC넥스, 와이솔, 파트론 이런 종목들 대덕전자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화웨이 반사이익.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담당자를 찾아서 화웨이 관계자가 뭐 회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해달라.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중국 사이에서 정말 힘든 결정일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득입니다. 화웨이가 지금 완전히 그 위기에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갤럭시 A나 M 시리즈 이게 생산 대수로는 더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근데 화웨이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93%의 매출이 거기서 나와요. 저가에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화웨이 폰을 사도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거기서 살 어플이 없어요. 깡통폰이에요. 그러면 갤럭시 A나 M 사겠죠. 갤럭시 A나 M 시리즈에 관계된 거 MC넥스나 파트론 이런 거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된다. MC넥스 전고점 3만 원, 파트론 2만 5천 원까지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9087번님의 YOM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M 같은 경우에 8,300원에 비중이 이번에도 높습니다. 80%.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네.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면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저는 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 구조가 물론 이제 흑자는 살짝 유지하고 있어요. 상장 폐지 안 될 정도로 관리 종목 지정 안 될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대규모 적자가 기록돼 버리면은 지금 가뜩이나 420억 자산에 356억 부채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64억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37억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재무 구조인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시세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6,930원짜리가 지지 가능한 라인이고 자,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력이 나오면 반등력은 제한적으로 7,99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 6,930원 제시해드리고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대략 한 7,980원 정도에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OM까지 들어봤고요. 신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한 종목만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71번님 가온미디어 11,200원에
1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때요? 가오미디어 좀 짧게 그냥 뭐 결론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14,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 거기가 까지요? 예, 중요 고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정말 짧게 해주셨네요. 네.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44.91.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시호가상에서는 빨간불로 전환도 지금 살짝 하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 보시면 2053부터 2037까지 쭉 빠진 뒤에 다시 사실 시원한 V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와 주고는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1645억 원.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이 특히나 437억 원 사줍니다. 개인도 사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늘 꽤 많네요. 1964억 원이나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0.74%대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급등 오랜만에 나오네요. 134,5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요. LG화학도 보합에서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급락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한데 낙폭은 좀 축소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까지 4종목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 운송장비,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금 낙폭 다 줄였습니다. 689.72포인트. 지금 69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을 좀 동시효과 부분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695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684까지 하락한 뒤에 지금 조그만하게 V자 2시경부터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장중 낙폭 축소 반등 흐름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0.31포인트대까지 하락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았네요. 3억 원이지만 매수로 돌았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85억 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투신 1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줄였고요. 연기금도 2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줄였습니다. 외국인은 하지만 487억 원 여전히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한 급락 52주 신저가고요. CJEN의 봉준호 감독의 칸 수상 소식, 지금 배급사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지금 1.7% 올라가면서 7만 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아스달연대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하루 만에 됐습니다. 휴젤도 올라가고 메디톡스 펄어비스는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도 쉽지가 않았고요. 폭은 크지 않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과 여쭤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아침에 우스갯 얘기로 이런 얘기를 생각했는데 그 아베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삼시세끼를 같이 하면서 너무 일본 한쪽에서는 일본 총리가 가이드가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근데 너무 친해 보이더라고요. 스모 경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혹시나 그냥 그거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니케이 지수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지금 니케이 지수는 0.32%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결국 또 마이너스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치가 중요하다. 아까 그거는 핑계로 우스갯소리를 그냥 갖다 댄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갖다 대도 무리가 아닌 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위치가 불리하기 때문이거든요. 위치가. 니케이 지수는 이미 20개월선에 붙어서 조정하고 있는 거였고 우리나라 지수는 한참 그 아래서 10개월선에 정을 받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물론 120개월선이 그동안 올라왔지만 어쨌든 간에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종가로 깨지 않았던 그 120개월선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깨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데 거기가 깨지면은 무슨 기관의 매수가 자동으로 들어오느니 방어를 하겠느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IT주가 불안해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원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비교를 했잖아요. 굉장히 유사하다, 차트가. 근데 이제 나머지들 다른 뭐 빈메모리 반도체든 아니면 스마트폰의 경쟁자 주가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있어서 안 그래도 약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좋았던 그 지금 IT주, 반도체주마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도 애플, 퀄컴, 브로드컴 이거 지금 흔들리는 거 보세요. 이 장대 음봉이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그쵸? 약간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스크래퍼스를 딱 삐져나간 건데 크레파스가 미끄러져가지고 확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완전 다 망쳐놓은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텔, 엔비디아, 자일링스 이런 것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음봉이 지금 출현하고 있어요. 거대하게.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오늘 의약품업종은 또 그 꼴등을 했어요, 거래소에서.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게 지금 약간 불안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무너져. 그냥 이거는 그냥 확정이 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다 이미 추세가 다 망가졌어요. 이미 한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의약품도 분위기가 안 좋죠.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그래도 약했는데 전체 반도체주 주가가 안 좋아져 버린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은 중간에서 어떤 신바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바람 역할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그럼 이제 뭐 현대차 3인방이 방어적인 역할만 하는 건데 지금 현대차가 방어주가 됐어, 방어주가. 지금 방어주. 그래서 그래, 방패로 이제 방어는 해주는데 올리긴 힘들다. 그래서 지수는 점점 하락 압박을 받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증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들면 오히려 피해가 막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장세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항상 궁금해요. 이 시간쯤 되면 여쭤볼 때 내일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네, 일단은 제가 지속적으로 월요일까지는 일단 조정력을 신경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역시나 약간 조정력이 살짝 내비쳐지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니까 좀 애매해졌습니다. 일단 기관이 강력하게 상방 베팅력을 잡고 있고 외국인이 강력하게 하방 베팅력을 잡고 있어서 두 수급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옵션 베팅력을 보면은 살짝 조정력 쪽에 더 쏠려 있긴 하지만 거의 중립격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냐면 시초 대비 보합적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합적 흐름인데 이미 이제 기관은 더 끌어내리기가 싫어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베팅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일 기관은 더 이상 끌어내리기 싫은 이 상황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반등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은 보합적인 기조로 보시되 외국인 순매수력 들어오면 단기 반등력을 여러분들이 살짝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합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일단 조정력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여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고 오늘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오후장부터 조정력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중국 쪽에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 3.4% 정도 안 좋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생도 같이 밀린 것이고 우리나라도 같이 밀린 것이고 언제나 우리나라 지수는 뭐에 따라간다? 홍콩 항생과 똑같이 올라간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도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있냐면 일단 5월 30날 미국 쪽에 GDP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31일 날 중국 쪽에 비제조업 PMI,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력이 만약에 화요일 날부터 일정 부분 나오더라도 그 반등력은 만약에 5월 30날하고 5월 31일 경제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나오면은 다시금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만 잘 신경 쓰시고 일단 내일은 보합적 기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5% 정말 소폭 내리면서 2044.21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비슷합니다. 0.06% 빠지면서 689.64포인트 거래 마감합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3원 90전 내리면서 1184원 50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장이 지난주에 상승을 했죠.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오전 한 1시? 1시 정도까지는요.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까지는 이 금액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포지션을 반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모습을 가져왔죠. 근데 특징으로는 둘 다 매도였는데 마지막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해줍니다. 수량을.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900억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의 1,700억 정도의 매수, 그 다음에 수량으로는 같이 매도였는데 막판에 한 30분 남겨놓고 기관의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들어와야 하고 주가가 빠질지언정 기관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매수가 지나면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이 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외국인이 시장에 진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기관들의 물량이 시장에 더 나오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나오면 그때부터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기관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조정이 있는 시점에서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거를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파란색 선이 기관이에요. 과거에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주가는 빠지죠. 기관이 최고점까지 매수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삽니다. 기관이 서서히 팔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이 사야 되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적어도 누적으로 아직도 더 많은 양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지수의 조정을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를 많이 해야 되고요. 외국인들 파다가 어느 시점에서 터닝을 할 때 그 시점 진짜일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관의 매수세는 과거에 비하면은 아주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매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모습이 일정 기간 이상이 나와야만이 방향성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원달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1182원 아마 언급해드렸는데 원달러가 1196원을 찍고 밀립니다. 밀리면서 지금 그 5주선에서 아래권에 생겨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1184원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동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죠. 지난번 여기서의 파동만큼은 오버슈팅 갔다가 밀렸고요. 1.5배로 가면 122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이 첫 번째 이 지점에서 후엑스페 두 번째를 지지하고 쭉 당겨 올려버리면 이탈했다가 되돌리던 후엑스펜이 추세선 맞고 떨어졌고요. 이격을 벌리면서 추세선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돌파를 못했으면은 됐는데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를 해가지고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늦으면 다음 주, 2주 정도 열을 보고요. 만약에 원달러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까지 파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파동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슈팅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이게 슈팅이었다면 회귀를 할 겁니다. 1182원 안으로. 회귀가 됐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바로 내려갈지 횡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죠.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만약 올라서 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위험자산 다 가짜였을 확률이 높다. 방어는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미난 거 제가 1182원을 말했는데 오늘 장중 저가가 1182.50이었네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나 라는 것을 시장에서 알려주는 거였고요. 앞으로 한 주에 두 주의 방향성이 향후 원달러의 가치, 그 다음에 위험자산의 방향성을 확인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20원을 갔다 오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좀 보면요, 지난주 미국이 상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가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딜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역협상 전에 딜을 하는 게 좋은데 무역협상이 마무리된 후 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무역협상 전에 딜이 성공한다면 무역협상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 하락을 저지는 했지만 추세를 끌고 가는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유럽 의회에서 다수당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도가 밀려나고 우익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유로존, ECB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일어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화가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만약에 이것이 지금처럼 완화적 기조는 상관없지만 긴축 기조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래도 포퓰리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있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완화적 기조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이러한 뉴스가 시장에 어떤 반응을 주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가 이제 월봉을 완성을 하죠. 5월선을 깨트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다우 차트의 모습인데 일단 5월선은 붕괴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5월선이 아니라 25월선이죠. 정확하게 25월선 25,100 정도. 요 지점이 무너진지 안 무너진지가 헤드앤숄더로 완성하냐 안 하느냐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번 주에 31일 날 5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 금통위가 왜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OECD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 권고를 했어요. 두 번째는 KDI가 금리 인하를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 우리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런 뒤에 금통위다. 그럼 금통위가 여기에 발언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답을 줄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면 시장에 상당히 실망감이 나올 거고요.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다든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기관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들 어떤 추가적 매수하는데 명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내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견조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안 빠집니다. 아래꼴이 계속 생기죠. 여기서 2번 생겼고요. 이번에 2번이 생겼습니다. 반등하고자 의지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수급적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하는 게 더 가파르게 더 오랜 기간 매수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외국의 되돌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원달러 1880원을 내려온 상태에서 기관들의 행보를 계속 관측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시장의 전략을 짜는 것이 맞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